43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냉동기의 종류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일러라든지 이런 쪽에 열 사용 설비 쪽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그 실기 쪽에서 전기 부분이라든지 뭐 발전기라든지 변압기, 그다음에 무슨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 특히 또 이제 보일러하고 어떤 시스템이 정반대인 냉동기 쪽에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냉동기 쪽에 관계되는 것들은 사이클 자체가 그 보일러하고는 정반대 사이클이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쪽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동기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왕복동식 있고요. 두 번째 스크류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터보식이 있고, 네 번째 로타리식이 있고, 다섯 번째 흡수식입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왕복동식하고 스크류식하고 터보식, 로타리식, 흡수식, 열전 냉동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왕복동식 같은 경우는 그쪽보다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면서 압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스크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스크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정교하게 그 틈새를 이루면서 이렇게 그 냉동하는 어떤 그런 역할인데 상당히 제작하기가 곤란한 어려운, 그러면서 가격은 비싼, 압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무급이식이 돼가지고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어 식품 공장 같은데 사람들이 먹는 그런 공장 같은 데는 전부 다 무급이식 이제 스크류 컴프레셔를 보통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기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왕복동식입니다. 그 다음에 스크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중대형에 쓰는 것이고, 네, 터보형은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형에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타리식은 이제 소형에 쓰는 것이다. 근데 이제 시험에 이 흡수식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흡수식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흡수식은 따로 한번 설명하면은, 우리가 냉동기든 압축기든 간에 이 전부 다 어떻게 보니까 압축시켜가지고, 기체를 압축시켜가지고 어떤 그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것들입니다. 근데 압축기 없이 이거는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거죠. 흡수식은. 그래서 흡수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압축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기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압축기를 가동시키려면 전력량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데 그런 것 자체를 전부 다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축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뭐냐 그러면 저온에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 분리됩니다. 그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저온에서 용해되고 고온에서 분리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열을 운반하는 거는 우리가 냉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용해하는 것은 흡수제가 되겠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 타입을 많이 쓰는데, 암모니아를 냉매로 쓸 때에 암모니아를 냉매로 쓸 때는 물을 흡수제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물을 만약에 냉매로 쓰게 됩니다. 물을 냉매로 쓰게 되면 취화리튬을 흡수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취화리튬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리튬 브로마이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을 냉매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도씨에서 비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뭐 진공 상태로 압력을 쭉 내려줘 가지고 진공 상태로 하게 되면은 무슨 뭐 100도씨에서 끓는 것이 아니고 뭐 5도라든지 7도라든지 10도 뭐 이런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할 때는 100도씨 아래인 뭐 90 몇 도 정도 돼서 물이 끓는 바람에 쌀이 설 익는 그러한 과정처럼, 예. 온도 압력을 진공 상태로 압력을 점점 낮은 상태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물도 비등점이 낮아져 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비등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물을 냉매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공 상태에서 증발하는 겁니다. 5도씨 정도에서 증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열전 냉동기가 있습니다. 자, 열전 냉동기는 뭐냐? 이거는 접합된 두 금속체의 전류를 통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열을 방출하고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이러한 거를 우리가 펠티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전 냉동기는 무슨 효과를 이용한다? 펠티어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접합된 두 금속에다 전류를 통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열을 방출하고 한쪽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것.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이거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징이 수명이 반영구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압축기도 없고 응축기도 없고 열전 냉동기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소음이 없고 네 번째는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자식으로 냉동하는 법이다. 전자냉동법이다. 이게 바로 열전 냉동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흡수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화식이 있고, 그 다음에 증기식이 있고, 중온수식이 있다. 그래서 이 직화식이 또 시험에 종종 나오죠. 이렇게 직화식 냉온수기의 장점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직화식 냉온수기라는 것은 흡수식 냉동기에다가 버너를 부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너가 부착된 흡수식 냉온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징이 뭐냐? 이건 한 대의 기기 가지고 냉방도 가능하지만은 난방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냉방 플러스 난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냉매로서는 냉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무궁무진하죠. 그죠? 그래서 유량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압으로 만들어서 냉매 물의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저압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압운전. 저압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안전하다는 얘기죠. 안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냉매를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 친화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 외에 또 간혹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냉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하시오 하는 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냉방법. 이거는 진공광용 태양열 지별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태양열 축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흡수식 냉동기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아까 흡수식 냉동기는 뭡니까? 흡수제는 리튬 브로마이드, 치아 리튬을 쓰는 것이고, 물이 냉매이고, 그 다음에 리튬 브로마이드가, 이게 리튬이고 이게 브롬이죠. 이게 흡수제예요. 물을 냉매로 하고 리튬 브로마이드 또는 치아 리튬을 흡수제로 쓰는 그러한 것으로서 뭘 주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게 횡 코일 유니트로 냉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종종 또 시험에 나오는 게 흡수식 냉동기에 있어서 압력은 얼마냐? 압력 같은 경우는 6 내지 7mmHg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을 때 5도씨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등 증발하게 된다 하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요.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가 있습니다.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를 쓰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단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보다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단 효용 흡수식 냉동기의 효율을 냉동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생기를 2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인데 어떻게 씁니까? 고압, 저압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냉동기를 우리가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축률을 해소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냉매 증기를 만들어 사용한다. 자, 마지막으로 빙축열 시스템이 있습니다. 빙축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기가 요금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데 우리가 요금제가 심야 시간대라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대에는 전기 요금이 좀 쌉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 야간 시간대에 냉동기를 가동해가지고 싼 전기를 이용해서 냉동기를 가동해가지고 얼음을 올려놓고 난 뒤에 낮에 그 얼음을 이용해서 냉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빙축열 시스템이죠. 그래서 야간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야간 전기를 사용해가지고 냉동기를 가동하는 것이고, 밤에 얼음을 올리죠. 낮에 냉방하는 겁니다. 낮에 냉방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쓰는 것은 우리가 2차 냉매를 냉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2차 냉매를 우리가 브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라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지만은 산업체 현장에 가면요, 칠라라고 그래가지고 냉동기보다도 더 그죠? 차가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칠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쓰는 것들이 바로 이제 브라인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냉동기 종류 4가지 쓰시오 그렇습니다. 여기 썼습니다. 왕복동식, 스크류식, 터보식, 로터리식, 흡수식, 열전 냉동기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직화식 냉온수기의 장점 3가지 쓰시오 그렇습니다. 직화식 냉온수기는 한 대의 기기로서 냉방 플러스 난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량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압 운전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강하고 환경 친화적이다. 434번 보시겠습니다. 열전 냉동기의 특징 3가지 쓰시오 그렇습니다. 열전 냉동기라고 하는 것은 요거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다 그랬죠. 접합된 두 금속체의 전류를 가게 되면 한쪽에서는 열을 방출하고 한쪽에서는 열을 흡수하게 되는 이런 쪽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펠티어 효과다 그렇습니다. 소음은 없고 가격이 고가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435번 보시겠습니다. 접합된 두 금속체의 전류를 통하면 한쪽에서는 열을 방출하고 다른 쪽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것을 우리가 펠티어 효과다 그랬죠. 펠티어 효과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35번에 잘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43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야간 전기를 사용하여 냉동기를 가동하고 밤에 얼린 후에 낮에 냉방하는 시스템으로서 2차 브라인 냉각, 2차 냉매인 브라인을 냉각한다 그렇습니다.